하루에 스마트폰 얼마나 많이 사용하시나요?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국민의 스마트폰 사용량 또 디지털 미디어 이용량이 급증했습니다. 디지털 미디어의 올바른 이용법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연세대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최선영 마리아 개건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국민들 요즘 스마트폰 사용량, 유튜브 시청량 엄청나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게 조사된 자료 같은 게 있을까요? 네, 그 작년 가을에 실시된 한 조사에 따르면 성인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그리고 영상 시청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가 있었는데요. 청소년층에서 굉장히 많이 동영상 시청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업 외에, 온라인 수업 외에 여가 시간을 보내는 목적으로요. 또 최근에 언론진흥재단에서 그 조사한 바에 따르면 노년층의 경우에는 젊은 세대층보다 굉장히 높게 20대보다 15배, 30대보다 5배 넘게 유튜브의 정치 시사 콘텐츠를 시청하는 걸로 조사된 자료가 있었습니다. 네. 또 카카오톡으로 이런 또 영상들을 공유해서 지인들과 또 대화를 나눈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이런 유튜브와 같이 알고리즘 기반의 그 영상 서비스들은 계속해서 영상을 추천해주기 때문에 시청을 중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계획된 시청을 하기도 어렵고 적정한 시청을 하기도 좀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런 OTT 서비스라고 하죠. 넷플릭스나 웨이브 같은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도 늘어났는데 구독료를 내니까 내가 많이 볼수록 이득이다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있어서 오히려 영상 시청량이 좀 늘어나는 경우도 생겨난 거죠. 네. 근데 이것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중시해왔던 인간관계라든가 사회적 관계 맺기 같은 것들이 약화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요즘은 뭐 아기들도 유튜브를 능숙하게 이용하는 시대입니다. 부모들이 쥐어주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는데 이런 아이들의 디지털 미디어 사용을 부모들이 어떻게 이끌어주면 좋을지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너무 일찍 영상에 노출되면 뇌 발달이 좋지 않아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18개월 미만의 아이들은 영상을 보여주지 않는 게 좋다. 그리고 5세 미만의 아이들에게는 1시간 이하로 시청을 하는 게 좋다라고 권고는 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실제적으로 뇌의 영상 시청이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 콘텐츠라든가 또 양육의 기능을 영상 콘텐츠들이 많이 하고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기보다는 그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 영상 시청이 수면의 질이라든가 또는 가족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신체 활동과 같이 발달기의 아동들이 해야 되는 신체 활동에 방해가 되고 그 시간을 좀먹을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공포감을 가지고 미디어를 아예 안 보여주기보다는 계획된 시청을 하게끔 부모의 시청 지도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이에게 어떤 미디어를 언제 어떻게 또 어느 정도의 양으로 보여줄지는 부모가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청 습관이 한번 형성되면은 바뀌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인데요. 네. 가장 좋은 거는 부모가 아이와 함께 동반 시청을 하면서 소통을 하면서 보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는 내가 혼자 밥 먹을 때 그냥 혼자 보게끔 놔뒀는데 잘못된 거 아닐까 하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실 텐데 네. 다행히 아이들은 반복 시청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아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아이와 함께 시청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앞서 얘기해 주신 조사 결과에서 어르신들 디지털 미디어 이용률이 높다는 걸 보고 좀 놀랐는데요. 어르신들은 디지털 미디어를 어떻게 현명하게 이용하시면 좋을까요? 사실 잘 이용하시면은 삶의 만족감도 높아지고 고독감도 줄어진다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앞서서 얘기했듯이 이 노년층들은 사회적 단절을 느끼기 쉽고 또 지인들이나 자기 편에게 사회적 지지라든가 또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를 원하시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자주 이용하시는 이런 유튜브의 정치 시사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필터 버블이라고 해서 유사한 콘텐츠만 계속해서 추천해주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부 유튜버들이 말하자면 가짜 뉴스라든지 부정확한 정보를 유포하는데도 그걸 모르고 그냥 지나가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의를 기울여서 사용하셨으면 좋겠고, 주변의 이웃이나 지인들도 정치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관심사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소통하고 이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해서 지지를 해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끝으로 청장년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워낙 잘들 하고 계신데요. 마찬가지로 사회활동과 인간관계에 그 단절까지 가져올 정도로 이용하면 안 될 것 같고요. 형식이 내용을 결정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네. 좋은 내용이나 좋은 콘텐츠라도 혐오라든가 막말이라든가 또는 그 조롱을 하는 그런 콘텐츠들은 좀 경계해서 사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스스로 가급적 정제된 그런 언어를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세대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최선영 마리아 교수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